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모두 29명의 탄핵안을 발의했는데 그중에 13명을 탄핵 소추했습니다. 오늘 판결로 8명 연속 기각, 8,808패의 성적표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동환, 범죄검사 손준성, 범죄검사 이정섭 3인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감사원장 최재해 탄핵 소추안, 검사 이창수 탄핵 소추안, 검사 조상원 탄핵 소추안, 검사 최재훈 탄핵 소추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두 탄핵 소추안은 계엄에 가담한 두 책임자를 탄핵하기 위함입니다. 국민의 명령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합니다. 8번째 기각입니다. 무더기 탄핵의 결과는 무더기 기각일 뿐입니다. 사필 규정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얼렁뚱땅 애매하게 말하지 말고 8번째 탄핵 기각에 대해 정식으로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십시오. 감사원과 중앙지검 조직을 98일 동안이나 마비시킨 것에 대해 책임 있는 사과를 하십시오. 29명 탄핵해가지고 13명이 헌재로 갔는데 지금까지 나온 8명 모조리 기각입니다. 같이 보시죠. 이상민 장관 기각, 안동환 검사 기각, 이정섭 검사 기각, 이진숙 방통위원장 기각, 최재 감사원장 기각, 이창수 중앙지검장 기각, 조상원 4차장 기각, 최재훈 반부패 2부장 기각. 8대0. 오늘 보수, 진보, 중도 재판관 할 것 없이 8대0 만장일치 판결한 것에 이어서 8대0 민주당이 지금 8.8패했다는 겁니다. 김영준님 어떻게 보이세요? 네. 사실은 이제 디테일이 없는 거죠. 사실은 오히려 아까 이지현 위원장 얘기했듯이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문제답게 판정할 수 있는 정도의 형벌을 때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법무부 안에서, 검찰청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그 안에서 충분히 견책을 주고 여러 가지 어떤 감봉을 하거나 어떤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그런 칼을 써야지 무작정 탄핵 안으로 올리면 결과적으로 남아있는 5명도 줄 기각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 어떤 부실하고 문제가 있는 것에 맞는 페널티를 줘야지 그것이 실효성을 갖게 있는 것이지 무작정 탄핵을 하니까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 파면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얘기해서 디테일이 없는 거죠. 민주당이 디테일이 없이 저렇게 하니까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창피를 당하는 것이고 무작정 또 감정적 이런 정도의 댓글을 받게 됨으로써 오히려 민주당 스스로의 이미지만 나빠지고 오히려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그것을 빌미 삼는 그런 형태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그 탄핵 전략 자체가 실체적 진실을 오히려 더 없애버리는 역공을 당하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8대0. 민주당에서는 오늘 헌법재판소의 기각 판결 전혀 예상을 못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기각을 예상했다는 의견들도 많은데요. 기각을 예상하지는 않았고요. 얼마 전에 있었던 그 감사원이 선관위를 상대로 한 감사 행위가 헌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취지를 비춰보면 최재 감사원장의 이 탄핵 심판은 인용 가능성도 저희들 매우 높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던 것이지 뭐 기각을 예상했다 그 얘기는 조금 잘못된 얘기인 것 같고요. 이정 위원장님. 네. 감사원장 변론이 딱 한 번 있었고요. 그것도 3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네. 검사 3명 변론도 국회 측에서 처음에 변호사 못 구해가지고 3분 만에 끝났다가 두 번째 변론기에서 끝났습니다. 자, 특히 이제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잘못된 건지 좀 특정을 해달라. 헌법재판관이 그렇게 지적하기도 했는데 김영준 의원님께서 디테일 떨어진다. 그렇게 디테일 떨어지게 탄핵해놓고 정말 기각 예상 못했습니까? 저는 기각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못했다. 왜냐하면 탄핵을 발의를 했는데 이렇게 기각이 나오면 민주당에서도 뭔가
그 부담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역풍이라든지 이런 부담을 분명히 생각을 했을 건데 탄핵을 한 데에는 그걸 아마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저 8명에 대해서 먼저 4명이 기각이 됐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네.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5명은 법 위반이 없다고 했지만 4명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진 않다. 네. 안동환 검사 같은 경우에는 9명 중에 6명이 법 위반을 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 2명이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고 해서 기각이 된 거고요. 이정섭 검사 같은 경우에는 기각이 됐지만 결국 얼마 전에 검찰에서 같은 내용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법 위반이었던 거죠.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4대4로 절반은 네, 방통위법을 위반했고 파면할 정도로 위반이 중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탄핵이고 파면이기 때문에 그까지 가지 않고 아주 작은 예를 들어서 뭐 면직, 정직, 감봉, 견책이라면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완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안동환 검사 같은 경우에 6명이 법 위반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징계를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징계를 요구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법 위반인데도 검찰은 자기 식구 챙기기, 자기 식구 감싸기를 하고 예.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정 능력을 잃은 검찰에 대해서는 좀 탄핵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원영석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아니 다 지금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아서 그렇지 법 위반은 인정받지 않았느냐. 지금 이렇게 반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탄핵이라는 제도를 굉장히 오도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그 우리 헌법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삼권 분립입니다. 예. 입법부, 사법부 그리고 행정부가 삼권으로 분립이 되는 거고 각자의 독립성을 서로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그 수준이란 게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행정부에서 국회를 뭐 어떤 뭐 이렇게 저렇게 제약하거나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탄핵 제도는 뭐냐? 이 삼권 분립이라는 제도의 그 예외로서 아주 예외적으로만 운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국회가 행정부의 각 그 검사라든지 아니면 국무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직무정지를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직무정지를 시킬 수 있는 강한 권한을 준 것만큼 그 강한 권한만큼 책임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 책임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삼권 분립이라는 그 제도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전부 기각이 되고 있죠. 그러면 그 사이에 국민들이 입은 피해, 국무위원들이 직무를 못하거나 검사가 직무를 못하거나 입은 피해는 전부 사실은 이 국회의 무책임하고 이런 과도한 탄핵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거기에서 아니 일부는 뭐 법 위반이 있다. 일부가 법 위반이 있을 정도면 탄핵을 시키면 안 되죠. 그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행정부 내의 어떤 자체적인 제도를 통해서 풀어나가는 거고 그 마지막 선을 넘는 그 삼권 분립을 위배하는 탄핵이라는 삼권 분립의 예외적인 탄핵이라는 제도를 쓰려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를 내부적으로 판단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판단에서 국회가 특히 이제 절대적인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계속 그 판단을 실수했다는 건데 이게 실수인지 고의인지는 국민들이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예.